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정신줄 놓아질 시간대잖아요. 꽉 잡대요. 정신줄이 이제 간당하죠 지금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입술이 많이 터지셨네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키스 마크라고 봐야 될까요? 키스 마크는 보통 여기 생기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네. 아무리 의욕이 이 강렬해도 네. 몸이 안 받쳐주는 거야 이제. 맞습니다. 너무 일이 많으세요. 또 일 많으시면서. 아니,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가 없는 일이야. 아, 본인밖에 분야가 못하는 다릅니다. 일이야. 특수직이야. 그러니까 박지윤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네. 네. 자기는 절대로 휴가 안 간대요. 왜요? 왜냐면 변호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체제들이 많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휴가 갔다 오면은 대타가 그 자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오늘 맞아요. 또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음. Another Level 저는 우윤혜입니다. 네, 저는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역사의 개그맨 썬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가 오.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빵 터졌어요. 종전선언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오늘자로 75,000이에요. 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내주시면 곧 10만을 찍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전민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이제 이혼에 비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터진 것 같은데. 정확합니다. 전민기 팀장님 덕분에 지금 그 에피소드가 거의 10만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만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알아요? 얼마? 많은 숫자잖아요. 옛날에 10만 대군 뭐 이런 말 많이 했잖아. 10만 대군인데 네. 그 보통 서울시청 앞 광장에 네. 많이 모이면 100만이 모인다고 하는 건 백만장자. 100만 장자는 당신 남편이고 어. 그 100만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보통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했을 때 시청 앞 광장이 좀 꽉 찼을 때가 10만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봤다 이거지. 이제 곧 대단하다. 10만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제 복습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종전 선언이 왜 이혼 선언이냐 이런 댓글이 있어요. 결혼 선언이지 이혼 아니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종전 선언, 이혼 선언 맞습니까? 아니 물론 뭐 이혼 전문가로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폭자. 뭐 자폭이야 그게 뭐 축하드립니다. 그게 뭐가 나쁜 거 거침없어서 좋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네. 그러니까 결혼이든 이혼이든 동거든 뭐든 간에 네. 정말 적절하게 잘 비유를 하면 최고인데 그거를 이혼으로 정말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아. 싸우잖아 이혼하기 전에요. 네. 우리가 뭐 양지역 13번 출구에 있는 가정법원을 가든지 정말 멱살 잡고 싸우든지 재산 내놔라 싸우든지 네. 그 싸우다가 잠깐 멈춘 게 지금이에요. 오. 그리고 정말 우리 그만 싸우고 우리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끝내자는 걸 종전선언으로 비교하는 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잘 굿잡.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과정과 네. 이런 것들을 비유한 건데 그게 이제 통일이 되면 결혼이지 왜 이혼이냐 이런 걸로 좀 이제 문제를 좀 삼으신 것 같은데 뭐 이혼이 맞다라는 거죠. 네.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비유가 적절했다. 네. 그러니까 비유를 정말 네. 잘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혹시 음. 인상 깊었던 댓글 있으셨나요? 저는 뭐 KBS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 이런 프로를 하다니 너무 좋다. 획기적이다. 뭐 이런 좋은 네. 댓글만 눈에 쑥쑥 들어와가지고. 전뭐 다른 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요? 이걸 빨리 정규 방송화하라. 그것만 눈에 이만큼 커지다. 그리고 너무 불편해 보여요, 자리가. 음. 그래서 저희가 바로 너무 편한. 사실 저희는 지난주에도 편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만 더 불편하다고 해주잖아요. 네. 다음 주에 여기 침대가 놓여집니다. 그럼 우리 누워서 할 수 있어. 좀 더 힘을 써주세요. 아예 그냥 누워서 해버리게. 누워서 하는 방송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최초로 해볼까요? KBS 아, 최초 좋아, 눕방 좋아. 한번 하는 거죠. 좋아, 뭐. 좋아, 좋아. 예. 네, 나날이 발전하는 거침없는 녀석들 계속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도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언제부턴가 뉴스 보면 이거 진짜야? 가짜 뉴스야?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퍼졌었는데 많죠. 이러면 무조건 이제는 뉴스를 봐도 못 믿겠으니 오늘부터 거침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가짜 뉴스 이대로 괜찮은가? 두둥. 빰빰. 네. 자, 두 분은 지금까지 가장 황당했던 가짜 뉴스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 전민기 팀장님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네. 구별을 해야 돼요. 오보와 가짜 뉴스와 그 다음에 그냥 헛소리. 뭐야? 오보와 가짜 뉴스 헛소리도 구분 카테고리에 당연하죠. 넣어주니까 헛소리는 뭐야? 그러니까 오보는 네. 말 그대로 그걸 보도하는 측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 아. 예전에 뭐 김일성 주석 사망이라든지 이런 거, 뭐 현송월 2013년도인가 현송월이 총살당했다. 네.
보도하는 책도 몰랐어. CNN이 김정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CNN도 몰랐어. 아, 몰랐던 그건 오보고 거. 가짜 뉴스는 의도가 있게 이렇게 가짜 뉴스 흘리면 여론이 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하는 게 가짜 뉴스예요. 어쩐지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진짜 조폭이 맞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그런 뉴스들을 어디서 봤대? 어디서? 뭐 어디서 봤나 봐요. 그래서 언니 요즘 시사 많이 나가니까 진짜 조폭이 맞냐? 조폭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찍냐? 막 그래서 아, 가짜 뉴스 이렇게 진지하게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정말 허무맹랑하고 터무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믿는 분들이 있기 진짜 때문에 많아요. 가짜 뉴스가 흘러나오는 거고 네. 제가 이제 빅데이터를 하니까 이제 미래 사회에 사실은 딥페이크라고 해요. 야동에서 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야동에 비교하냐? 아니 그럼 어떻게 찰떡 알아요? 아닙니까? 그 오늘 또 제가 시사 퀴즈에서 하나 배웠거든요. 아. 얼굴만 바꿔가지고. 근데 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네. 정말 오윤혜 씨 얼굴 그대로에 음. 입만 살짝 바꾼다든지 했는데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영상이 많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가짜예요. 근데 그게 그냥 기술로 커버한 건데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네. 가짜 뉴스는 아닌데 어쨌든 AI와 이 기술을 통해서 네. 가장 그럴듯했던 게 뭡니까? 톰 크루즈. 톰 크루즈. 톰 크루즈가 나오거든요. 응. 그래서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 누가 봐도 톰 크루즈인데 톰 크루즈가 아니야. 톰 크루즈를 닮은 어떤 남자가 그걸 살살살살 만져가지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톰 크루즈인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늘 주제가 왜 중요하냐? 발달하는 기술 속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릴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그렇죠. 리터러시? 네. 네? 리터러시가 그러니까 리터러시. 문맹이 아니다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유 알면서 알려주세요. 박지훈 변호사가 칭찬하던데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한다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워낙 시사 프로에 너무나 많이 나가가지고 전 매일 뉴스만 봅니다. 들은 게 심지어.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매일 뉴스만 나와요. 그래요? 네. 네.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냐면은 네. 리터러시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그 언론의 문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요. 개인이. 그렇죠. 그걸 우리가 키워야 되고 그걸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짧지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다. 나한테 너무 필요한 네.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는 사실은 대학교 갈 때까지는 대학 입시 교육에만 너무 파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자율이 쥐어지는데 그런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몇몇 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초등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어떤 언론사의 의도는 없는지, 그리고 뭐가 진짜인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은 가짜 뉴스에도 잘 속아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썬킴 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리터러시. 좀 네. 원어민 발음으로 어떻게 되나요? 전화해 볼까요? 제니퍼 리터러시. 아니 플라이드? 제니퍼 괜찮아요.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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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예. 그럼 이 가짜 뉴스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그 거예요? 요즘엔 아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했지만 네.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적.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꼭 당선시키고 싶은데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또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노출을 시킬 수가 맞아, 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확증 편향이잖아요. 이거 보는 사람들 계속 보기 때문에 맞아. 처음에 이게 가짜 같지만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같고 거기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이게 진짜라고 믿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계속 주입식으로 가짜 뉴스 퍼뜨리고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의 효과는 뭐냐면 네.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썬킴 교수가 뭐 오윤혜를 사실은 좋아한다더라. 그건 좋아하는데요? 사실에 그거는 아니 사랑한다더라. 사랑해요 나는요. 만약에 재혼한다면 오윤혜밖에 없다더라. 맞아. 아이고 들켰네 이거. 자 오늘 아이고, 방송 진짜. 스치듯이 보신 분들은 썬킴이 오윤혜를 좋아해? 취향이- 댓글에 축하한다고 좀 올려줘 좀. 근데 그 기사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훑고 끝내버리지. 그럼 그게 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진짜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고 퍼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것보다 상대를 비방해서 깎아내리는 게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정치 관련한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윤혜 씨도 어렸을 때 많이 보셨겠지만 썬데이 서울이잖아요. 우리 때는 아니야. 뭐였어 그럼? 그 몇 년도에? 60년, 70년대? 70년대, 우리 80년대. 난 그게 태어나지 뭐예요? 야한 않았지. 잡지인가? 뭐지? 썬데이 서울이요? 맥심 같은 건가? 아, 맥심 정도는 아닌데 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건전한 잡지예요. 건전한 잡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몰래 사다 봤죠. 이게. 네. 근데 이런 그 타블로이드지라고 하잖아요. 황색 언론이라고 해서 네네. 이 황색 언론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황색 언론이라고 하면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광고가 안 붙어요. 이게 그 잡지에 꽂혀 있는 그 타블로이드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많이 팔리면 부수 광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팔리는 걸로. 그러니까 미국 가면 아시겠지만 뭐 그 이 안 가봤어요. 신문 가판대에 네. 제일 앞에 꽂혀 있는 것이 타블로이드지예요. 음. 제목이 딱 이거라니까요. 마이클 잭슨. 응. 그의 아빠는 이티였다. 마돈나. 그는 사실 남자였다. 그럼 사서 봐. 마돈나가 남자야? 대박, 궁금하네. 진짜. 그 사서 봐요. 네. 그러면 광고가 없어. 근데 많이 팔리잖아요. 네. 당연히 마돈나 측에서는 고소하겠죠. 그치. 그 고소 비용보다 더 많이 팔리니까 해봐라 고소. 우린 더 많이 팔리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예, 예. 이게 뭐 일반적인 황색 언론의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타블로이드뿐만 아니라 약간 뭐 이 주류 언론들도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다니 낚시 밑밥 기사라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윤혜 그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결국 점점 그렇게 해보니까 더 행복하게 살았더라. 애 하나 더 생겼다더라. 사과값 폭락 어떡할 것인가 클릭해보니까 애플 주가 하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웃긴다. 이게 재밌다. 주류 언론들도 네. 이렇게 하면 클릭해 들어오니까 네. 이게 맛이 든 거예요. 그런 낚시에. 그리고 이제 클릭이 너무 조회수가 파워가 돼 버렸어요. 우리 75,000. 그러면 그 클릭 횟수에 따라서 그 광고를 또 더 받을 수 있고 언론들은 또 그런 이득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유튜브니까 네. 유튜브는 조회수와 구독자 수로 이제 광고가 들어오니까 네. 목숨 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 퍼지기 전에 증권가 찌라시가 또 맞아, 이런 맞아. 역할을 했었거든요. 찌라시. 맞죠? 예. 근데 왜 역사적으로 과거로 쭉 가면 옛날에도 이런 막 헛소문 퍼티고 그랬어요. 가짜 가짜 뉴스가 뉴스가. 있었는데. 당연하죠. 이 대의 민주주의가 생긴 이후부터는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회를 보내는 이런 민주주의 한 시점부터는 언제든지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있잖아요. 네. 네. 독일 지금 가짜 뉴스 때문에 만들어진 국가예요. 뭐에? 그리고 괌, 괌. 필리핀, 쿠바 가짜 뉴스 때문에 만들어진 국가라니까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일단 황색 언론이 왜 황색 언론이냐? 황색, 노란색인가? 지금 내 얼굴이 노란색이라 지금. 얼굴이 노랗게 떴어 지금. 네. 피곤해서 그래. 네, 그러니까요. 왜 황색 언론이냐 하면은 네. 1890년대 때 그 뉴욕에 뉴욕에. 양대 신문사가 있었어요. 뉴욕 타임즈. 그 말고 말고. 월드지와 저널지가 있었어요. 뉴욕 월드, 뉴욕 저널이라고. 네. 네. 뉴욕 월드의 소유주는 누구냐면 조지프 퓰리처라는 사람이에요. 퓰리처상? 퓰리처상. 우린 퓰리처상이 좋은 줄 알잖아요. 네. 근데 조지프 퓰리처라는 사람은 아주 뭐랄까 악덕 신문업자였어요. 명언을 남겼잖아. 뭐요?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다. 무조건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 월드지. 그게 월드지예요. 저널이란 건 하워드 허스트란 사람이 만든 건데 네. 둘이 이 라이벌 관계였어. 네.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 조지프 퓰리처의 월드지에 일요일마다 옐로우 키드라는 만화가 연재됐어요. 이게 대박이란 거야. 옐로우 키드. 옐로우 키드란 만화가요. 네. 그래서 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저널지에서 얘를 몰래 빼갔네 만화가를. 이 저널에서 좀 연재해달라고. 네. 퓰리처는 빡돈 거죠. 그쵸. 너 왜 이 상도덕이고 나발이고 어디 갔냐고.
우리가 옐로우 키드 원조이기 때문에 다른 만화가 아무나 데려와서 그대로 우리 연재하겠다. 옐로우 키드가 2개가 된 거예요, 이게요. 오.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옐로우 노란색 저널끼리 서로 치고 싸우는 싸구려들이다 아. 해서 나온 게 옐로우 저널리즘 황색 언론인데 마침 그때 뭐가 터졌냐면은 그 쿠바를 놓고 미국과 스페인이 한판 붙었어요. 네. 쿠바를 먹으려고? 쿠바는 바로 미국 앞에 있는 그 섬나라잖아요. 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페인령 식민지였는데 미국이 딱 봤을 때 요거 스페인 본국이랑 너무 멀고 우리 미국 한번 먹어볼까? 해서 1898년도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미 스페인 전쟁인데 그거 네. 봐요? 봤어요? 뭐요?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해봐 이거 가려봐봐요. 나 기억 안 나. 이병헌? 뭔데 이게? 서로 입 가리는 거. 그래? 눈을 왜 가려? 아 그래? 입을 가려. 거기 보면 맨 첫 장면에 이병헌이 이제 미국 해병대로 참전해가지고 누구와 막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미국 스페인 전쟁 장면인데 아, 미국과 스페인이 스페인에서 싸운 게 아니에요. 쿠바에서 싸웠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네. 청일 전쟁이 네. 우리나라에서 싸운 거랑 똑같이. 똑똑했어 질문. 야, 박지훈 변호사 말이 맞다네. 말 그만하시고. 빨리 keep going. Keep going. 네. 근데 이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죠. 명분. 모든 정부. 네. 그냥 침공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1898년도에 쿠바 앞바다에 있는 메인호라는 미군 군함이 있었는데 네. 네. 이게 갑자기 빵 폭발해서 200몇 명이 죽은 거예요. 해군이. 아무도 몰라요. 미군이 자작극을 벌였다. 전쟁에 참가할 명분을 뭐 얻기 얻기 위해 위해서. 가지고 이거 흘린 것 같아요. 스페인이 미군 군함 공격했다. 이거를 뉴욕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황색 언론들이 네. 서로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스페인이 미국을 침공했다. 선전포고도 없이. 어머나. 라고 월드가 치니까 이 이 저널에서도 그래 스페인 국왕이 윤활한 그런 극악무도한 전쟁이다. 이쪽이 더 세게 나간 거지. 스페인 국민들이 전부 지지하는 아주 악독한 전쟁이다. 치고 가짜 뉴스가 끝없이 퍼져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 군부는 봐라. 지금 여론이 이렇게 형성됐다. 명분을 얻었다. 스페인 공격하라. 그래서 일어난 게 스페인 전쟁이고 예. 스페인이 져요 당연히. 진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정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졌으니까. 스페인 너희들 갖고 있는 식민지 우리 미국한테 넘기라고. 그때 넘어간 것이 괌. 괌도 원래 스페인 거였어요? 원래 스페인이요. 그래요? 그리고 오. 필리핀. 필리핀도 원래 스페인 거였어요? 그 가짜 뉴스 때문에 괌과 필리핀이 우리의 관광지가 된 거예요. 미국은. 물론 근데 지금은 필리핀 나중에 독립했지만. 다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가짜 뉴스가 퍼져도 사실 확인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네. 지금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되는데 그때는 뭐 오윤혜가 성킴 교수한테 들었다고 나한테 얘기해주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서 믿어버리는 거지. 진짜 이래서 썬킴 하나 봐요. 왜요? 너무 완전 빠져들었어. 오늘 거 진짜 미국, 스페인, 재밌었어요. 쿠바 쿠바 네. 샌드위치 생각. 그리고 쿠바가 샌드위치밖에 몰랐는데. 독일은 왜 그렇게 맞아, 짧게 젊은이. 좀 해주세요. 짧게 네. 할게요. 네. 그 독일이 이제 프로이센이었을 때 프로이센. 그러니까 독일이 원래는 프로이센 공화국. 33개의 조그만 그 약간 군소 국가들로 만들어진 연합체였어요. 네.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이 오스트리아고 그다음에 프로이센이 2등이었는데 하여간 다 떠나가지고 프로이센은 프랑스와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야지 유럽의 넘버원이 된다. 네. 프랑스는 뭐 나폴레옹이 프랑스니까 그렇죠. 어떻게 전쟁을 벌일까 하다가 마침 1868년도에 스페인에서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네. 스페인 여왕이 프랑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스페인에서 다음 국왕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이센 국왕의 사촌형을 국왕으로 앉힌 거야. 그걸 보고 프랑스가 열받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프로이센 조그만 그 코딱지만한 국가였거든요. 네. 너 코딱지만한 너희들이 프로이센이 스페인과 우리 대국 프랑스의 왕위 계승에 어디 끼어들어? 거기에 프로이센이 열받은 거지. 너 한번 당해봐라. 해서 당시 이제 그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사가 이제 프로이센에 건너갔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프로이센 국왕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좋게 흘러갔어요. 네. 근데 그거를 당시에 비스마르크라고 그 프로이센의 총리가 있었어. 이름이에요? 비스마르크?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요. 해봐요. 네. 비스마르크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가짜 뉴스를 흘리자. 프랑스 대사는 그냥 가가지고 국왕한테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알겠죠? 확 그냥 갔어요. 전보를 쳐가지고 이거를
해외 외신으로 보냈는데 뭐라고요? 프랑스 대사가 프로이센 국왕을 만났는데 완전 쌩까임 당하고 쫓겨났다. 아. 이거를 어디다 퍼뜨렸냐면 음. 프로이센 국내 언론에 퍼뜨리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가. 프랑스한테 보내도 얘네들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바다 건너 영국 신문에 쫙 뿌린 거야. 아 그래서 역으로 들어가게. 네, 가짜 뉴스를 영국에 뿌려버렸어요. 어머나. 프로이센 국왕이 스페인 대사를 완전 쌩 까고 무시했다라고 영국에 보낸 거야. 그럼 어떻게 영국에서 되는 거죠? 가짜 뉴스가 쫙 퍼진 다음에 바다 건너 프랑스로 온 거네. 음. 뭐? 프로이센이 지금 우리 프랑스를 지금 무시했어! 아우 진짜. 전쟁이다! 아. 라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 먼저 치고 들어간 거지, 프랑스가. 근데 프로이센의 국력이 더 셌어요, 그 당시에는. 어머 그래서요. 프랑스 모르게. 응. 완전 박살이 난 박살이 다음에 났네. 그 당시 이제 프랑스의 국왕이 나폴레옹 3세였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의 조카. 응.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잡혀있는 사진이 그림이 있다니까요. 아. 네. 그래가지고 독일이 어떻게 생겨났냐. 어. 아까 33개 조그만 군소국가들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프로이센이 야! 독일 말 쓰는 33개의 군소국가들 다 프랑스 파리로 오라고 우리가 박살냈으니까 네. 어디서 모였냐면 베르사유궁 거울의 방. 우와. 제일 화려한 방 나 있잖아요. 거기 가봤는데 오. 신혼여행 때 몇 번째 신혼여행 때요? 어. 3번째. 네. 다 와. 뭐 프랑스 독일말 쓰는 애들 다 와. 어. 내가 우리 프로이센이 형님 국가로서 프랑스 박살냈다고 여기가 바로 베르사유궁의 거울의 방이란데요. 대박. 어. 야, 이 힐레베디 히 아우토만 아니 짧게 해달라니까. 그래가지고. 다 모였어요. 네. 거기서 오늘부로 이 파리 베르사유궁 거울의 방에서 통일 독일은 선포한다. 어. 라고 선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된 거예요. 아. 그 결국은 프로이센이 영국에 퍼뜨린 가짜 뉴스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전쟁 때문에 지금의 독일이 탄생한 거예요. 원래는 프랑스 그거 점령지였는데 어디가요? 프로이센이.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처럼 독일 연방이 아니라 조그만 군소 국가들로 만들어진 엉성한 연합체였어요. 아 연합체였는데. 이게 통일이 된 것이 나라로. 가짜 뉴스 때문에. 와 재밌다. 너무 재밌네요. 예전에 이제 전쟁 같은데 가짜뉴스 흘려가지고 네. 서로 막 이렇게 죽이게끔 음모도 많이 맞아. 펼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가짜 뉴스라는 게 보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는 가짜 뉴스라는 걸 의심 안 하고 그냥 믿어버리고 아. 상대방의 가짜 뉴스는 저 가짜 뉴스하고 또 엄청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팩트 체크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구글에 찾아볼까? 사실은 여러 언론을 함께 보면서 그 내용을 취합하고 그 안에 사실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기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또 전문 그런 미디어도 있고요. 서울대 팩트 체크 연구위원회, 체크위원회, 서울대 팩트 체크위원회. 서울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하는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인사이트 연구소는 저희는 팩트 체크는 안 합니다. 아, 네. 그런데 가보면 네. 이 언론사의 역할이라든지 이 가짜 뉴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매뉴얼로 나와 있어요. 지난번 편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네. 사실은 언론의 역할은 되게 중요해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가짜 뉴스를 사실은 이게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짜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언론사들도 사실은 어떤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퍼뜨리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맞아.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돌출해서 또 갈등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이런 주장을 팩트 체크에 보도하는 게 사실 언론의 핵심 역할이기 때문에 이 팩트 체크 위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고안을 내놓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뉴스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을지 좀 답이 나와 있어요. 뭐요? 빨리 얘기해 줘요. 그래서 일단은 언론사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후보의 주장을 검증을 해야 된다. 뭐 이게 당연한 겁니다. 언론사 간의 교차 검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갖다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언론사들을 교차 검증해야 된다. 이쪽의 주장은 뭔지, 이쪽의 주장은 뭔지. 그리고 요즘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데다가 이 팩트 체크는 사실은 불편 부당성하고 비당파성을 견지해야 된다. 이게 뭐야? 무슨 말이냐면 언론이 그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생산자의 의도가 가감없이 그 투영되어 있다는 어떤 상대적인 중립성인데 우리는 이게 중립적이고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언론사의 의도는 무엇인지도 사실은 파악하는 게 우리 독자의 역할이에요.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미국은 언론이 아예 대놓고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한쪽 언론의 이야기를 무조건 믿지 말고 양쪽을 다 봐가면서 그 팩트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가짜 뉴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더 이거를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금 미국 언론 말씀하셨는데 네. 밤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밤쉘리? 밤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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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쉘 맛시자가 아니라 밤쉘 무슨 네. 뜻이에요? 폭탄 빵 어. 터뜨렸다. 이건데 팍스 뉴스가 어떻게 해서 미국의 주요 언론으로 떠올랐나? 네. 그게 그걸 그린 실화인데 네. 그 팍스 뉴스에서 밀었던 것이 그거예요. 뭐요? 이게 예전에 나치 독일의 홍보 방법과 똑같은데 거짓이라도 계속 보도를 하면 일반 그러니까 우중들은 개돼지라고 뭐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일반 대중들은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그걸 팩트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진실이란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너 외계인 봤어? 너 트럼프 대통령 직접 본 적 있어? 아무도 모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건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본 거지. 그쵸.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보 상자라는 게 맞는 것이 여기서 계속 진실이 아니라도 계속 보도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진실로 믿게 된다가 팍스 뉴스의 보도 지침이에요. 지금도. 진짜 신기하다. 그 코로나19랑 관련돼서 뭔가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가짜 뉴스가 있나요? 올해 3월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그 어? 백신 음모론. 맞아. 내 친구 그거 엄청 믿어. 그거 스토리 계속 올려요. 그래가지고 그거 뭡니까? 백신 그건 음모? 뭐냐면 이제 빌 게이츠가 사실은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근데 어떤 음모론?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같은데 빌 게이츠가 그 안에 칩을 심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이거를 맞으면은 어. 칩이 이식돼가지고 이 사람의 정보가 내 정보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다 간다는 거지. 얘는 이 정보를 가지고서 지구를 전복하는구나, 인간은. 그래서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미국에 있는 어마무시한 IT 기업들의 대표들은 다 백신을 맞지 않는다. 그냥 맞아서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제 친구도 믿고서 난 맞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실제로 봤어요. 빌 게이츠는 그래서 안 맞았습니까? 맞았죠. 그래서 그 딸도 의사예요, 딸이. 그래가지고 네. 본인도 맞으면서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맞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빌 게이츠 닮은 사람이다. 또 해갖고 계속 보고 싶은 퍼지는 거야. 대로만 믿는구나. 네, 근데 뭐 빌 게이츠가 거기다 칩 심는다는 게 말이 그게 됩니까? 예전에 예전에- 킹스맨 영화처럼. 네. 예전에는 뭐 썬데이 서울이라든지 이런 네. 거 보면 허접하거든요. 타블로이드가 왜 타블로이드냐? 왜? 타블로이드? 네. 뭔데요, 그게? 가수 타블로 말고 그러니까 타블로이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신문 사이즈 있잖아요. 네. 이게 브로드시트이라고 하거든요. 요거의 반쯤 되는 사이즈가 타블로이드 사이즈예요. 네. 태블릿 할 때 그러니까 그거가? 오. 그래가지고 일반 신문 사이즈 반 정도 되는 사이즈로 황색 언론이 신문 낸다 해서 이게 타블로이드인데 네. 그 예전엔 정말 허접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쇄 질도 그렇고 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 방금 우리 전민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이 빌 게이츠의 음모론 같은 거 보면 네. 정말 웬만한 주요 방송사가 만든 것처럼 퀄리티가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일부 어르신들이 그런 유튜브를 보고 이것이 팩트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는 가요.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저희 엄마나 아버지 보면은 단체 카톡방 있죠. 맞아. 거기 완전 가짜뉴스 온상지예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젊은 세대도 그럴 수 있고요. 근데 보니까 그 가짜 뉴스를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뭐 편집 기술 워낙 좋잖아요. 그쵸. 퍼뜨리면 이거 누가 퍼뜨렸는지도 모르는데 출처를. 출처를 또 밝힐 수도 없는 거야.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들이 더 판에 치는 것 같은데요. 후보들에 관련해서도 사실 너무 많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뭘 믿어야 될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가짜 뉴스, 뭐 후보들에 대한 어떤 비방, 무분별한 신상 털기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전민기 팀장님 그거 전문이잖아요. 뭐 많죠 요즘에 워낙 그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도 뭐
뭐 소년원 이야기도 있고. 아 소년원 출신이에요 그분이? 예, 그다음에 어. 그 무슨 댐 안동댐인가? 아, 아니죠. 소년 출신은 아니죠. 아니 소년원 출신이 아니라 네. 안동댐 이야기죠, 맞죠 교수님? 안동댐? 네, 갑자기 안동댐은 그게 뭐야? 뭐냐면 네. 아니 그게 하여튼 가짜 뉴스인데 뭐 입에 담기도 좀 그런 내용 찾아보시면 있는데 네. 그게 또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거든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단계적 거리두기 하는 거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사실은 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문 대통령이 막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났어요. 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죠, 청와대에서. 아, 네. 절대 아니다. 음.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이제 발표가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흘리면 퍼지는 속도가 엄청. 여기서 띵 하면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건너편까지 가버리니까 아. 그 일일이 다 대응하기도 힘든 거야. 근데 이 특정 커뮤니티에서 어떤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아닌 걸 알면서도 퍼뜨리는 사람, 그러나 그게 진짜인지 알고 믿는 사람, 그러면서 또 세력이 형성되니까 이제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정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가짜 뉴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그 요세프 괴베스라고 해가지고 괴베스. 바로 독일어 낫지 발음 낫지. 괴베스. 그렇지. 네. 솔직히 히틀러를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더 욕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괴벨스. 괴벨스예요. 아 그래요? 히틀러를 히틀러로 만든 사람이 괴벨스. 괴벨스고 아 진짜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가짜 뉴스의 모든 ABC를 만든 사람도 괴벨스예요. 괴벨스가 상당히 명언 아닌 망언 같은 망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뭐가 아까 제가 있나요? 했던 것도 그 괴벨스가 했던 말이에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계속 떠들면은 사람들은 그걸 진실로 알게 된다. 그리고 그때는 진실로 정말 진실을 커버하려고 해도 늦었다. 아. 이거예요. 그럼 가짜 뉴스와 맞서 싸웠던 뭐 역사적인 사건이나 있나요? 사건이? 가짜 인물이나 뉴스가 사건? 이게 참 대응하기 힘든 것이 네. 우리 주변에도 이 괴벨스가 만든 가짜 뉴스 홍보 프라파겐다라고 하잖아요. 프라파겐다의 그런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프라파겐다. 파파겐다가 아니라 프라파겐다. 어려운 말 오늘 엄청 많이 쓰네. 이 선전 사람. 선동이라고 해요. 오. 모든 공산국가, 물론 북한은 공산국가가 아니라 약간 불량 집단이지만 모든 독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선전 선동부예요. 우리나라도 있나요? 없죠. 아, 없죠. 어휴, 아 네. 독재 국가, 독재 아 국가에서. 독재국가.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5공화국 때만 하던 이제 문공부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그 비슷한 역할을 한 거 있었는데 네. 이 선전 선동부가 했던 여러 가지 그 나치 독일 이 뭐가 있냐면 뚜뚜뚜뚜 뭐야? 15 치는 거. 그 뭐야? 15를 쳐? 그거 지금 곧 5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뚜뚜뚜뚜 이것도 괴벨스가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곧 5시에 아돌프 히틀러 총통의 연설이 나오니까 모두 집중하라고. 주목해라. 주목. 아, 뚜뚜뚜뚜 연설하십시오.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괴벨스는 천재예요. 아, 진짜. 나쁜 악당 천재. 그러네. 근데 이거를 솔직히 대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해도 일반 대중들한테 뭐 이미 퍼져 있으면은 괴벨스가 그 망언 아닌 망언한 것처럼 이미 늦었다. 아 근데 말하는 사람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처음엔 거짓말을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본인이 진짜인지 알게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증 편향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네, 자, 맞습니다. 지금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그니처 코너죠. 네, 지인에게 답을 묻다. 좋아요. 이제 거침없는 녀석들의 시그니처 코너인데 저부터 오늘 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누구 또 남편분이요? 사람들이 제가 또 지난주에 홍사원 기자님한테 전화 연결했더니 우윤회가 홍사원도 알아 했는데 이번에는 아유 왜 그러세요? 홍사원의 그날 인터뷰 너무 좋았어, 근데 네. 기자님. 홍사원 기자님과 쌍벽을 이루는 KBS의 아들 누구? 최경영 기자님께 아, 뭐 너 나중에 기자 되려고 하는 건 뭐야? 최경영 기자님께 이제 가짜 뉴스를 다루면서 이분 연결하면 정말 안 꼽는 이분 연결 안 하면은 안 꼽는 찐빵입니다. 경제 기사 이분 하여튼 팩트 체크 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가짜 네. 뉴스의 감별사이고 진실 탐사 엔터테이너입니다. 네. 그래서 전화 안 받으시네요? 전화 안 하고 있어. 아, 네. 이 세상에 이익이 되는 참 언론인 KBS 어머 기자님. 예, 바로 받았어요. 왜 이렇게 빨리 받으셨어요? 기다리신 거 아니죠?
갑자기? 아, 기다렸어요. 아이고. 저 전화를 준다고 해놓고. 기자님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옆에 있는 썬킴이라고 합니다. 아유, 성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예. 기자님 저희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 자, 오늘 가짜뉴스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 가짜뉴스에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가짜뉴스가 남발하는 이유가 있는지. 근데 이게 가짜 뉴스인지 가짜 정보인지부터 먼저 정의를 했습니까, 지금? 해주세요, 한번. 가짜 뉴스는 뉴스를 만드는 곳은 생산하는 곳은 언론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가짜 뉴스를 만든다면 이제 그게 언론사의 책임일 거고 보통 가짜 정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짜깁기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2000년 전부터 이런 가짜 정보는 사실 있었거든요. 2000년 전부터. 예. 네. 뭐 그 이전부터 훨씬 있었겠죠. 네. 가령 뭐 왕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 이거 전부 다 가짜죠. 그쵸, 그쵸. 예. 뭐 귀족은 뭐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 그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여자는 투표를 하면 남편하고 똑같이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투표를 할 권리를 아. 줄 필요가 없다. 아, 어머나. 이게 이제 100년 전에 가짜 정보에 쌓인 가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거 다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구나. 그 외국에도 가짜 뉴스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처벌법 같은 게 외국에는 있나요? 그 외국은 우리가 보통 뭐 생산품에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도 하거든요. 언론이 그 서비스를 하는 곳 아닙니까? 정보 서비스? 그쵸, 그쵸.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보적인 뭔가를 교양이든 뭐 뉴스든 뭔가를 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독자 시청자를 만족시키는 건데 거기에서 뭔가 틀리고 사회에 유해하고 그게 마치 이제 그 하수구에 뭐 뭘 만든다고 하면서 네. 뭐 무슨 그 독극물 같은 게 슬쩍 뿌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수 그 강에 무슨 뭐 생물들이 좀 죽고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이게 이제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의 가장 큰 폐해 같은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예?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한 뭐 1만 파운드짜리도 있고 14만 파운드짜리도 있고 뭐 이런 건 한 2억 원짜리 정도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악의를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는데 인정이 되는 주도 있고 안 되는 주도 있는데 인정이 되는 주에서는 뭐 그 신문사가 조그마한 신문사는 아예 그냥 파산할 정도의 뭐가 나온 적도 있죠.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하지 않나요? 입법? 언론 중재법인가? 징벌적 손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그게 언론의 핵심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그렇군. 가짜 뉴스가. 예. 그러면 최 기자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기사를 선별하시나요? 기사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기사를 찾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이버 다음을 보지를 않아요. 그럼 뭐 어떤 거? 야후 없어졌죠? 구글을 하는데 엠파스. 구글을 하는데 구글 구글을 하는데 구글 링을 해요. 구글 링. 네, 뉴스가 뜨는 거를 보지를 않고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요. 찾는구나. 그리고 검색을 하는데 검색할 때 파일 형식을 특정한 형식으로 하면 네. 가령 PDF 파일 형식 같은 걸로 하면 그 다음부터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네. 그럼 이 구글이 똑똑해서 네. 최적화된 정보를 많이 줍니다. 그래요? 그런 아. 방법이 좋은 그러니까 기준이네. 그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구글에 네. 고급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고급 검색 기능. 예. 그 네이버나 다음은 주로 이제 뭐랄까 맛집 같은 거 찾을 때 많이 찾으시고 네. 예. 그냥 이렇게 떠 있는 뉴스를 떠 먹여지는 저는 게 그렇거든요. 가장 안 좋아요.
본인이 그럼, 궁금한 거 그냥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네, 좋은 팁. 그 두 예.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기자가 요즘 막 기레기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듣잖아요. 예. 그럼 예. 기레기가 되지 않으려면 기자가 어떤 역할,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보시나요? 저는 그 무엇보다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아까 네이버나 다음 지적했습니다만 왜 그거 보지 말라고 하냐면 네.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이 아주 짧잖아요. 네. 한 기자가 뭐 보통 40개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40개 좀 좋게 쓰는 사람도 10개를 쓰거든요. 그럼 8시간 노동한다고 봤을 때 한 기사에 투입되는 게 1시간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뭘 취재해서 그 사람이 뭐 대학 졸업해서 엄청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면 네. 그런 사람도 팩트를 찾으려면 이제 여러 군데 아주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붙 기사를 써놓고 감히 내 기사에 관해서 뭐라고 하면 막 싫어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의 노동값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본인들의 노동 시간이 그 한 기사에 집약된 노동 시간은 뭐 30분에서 어떤 경우는 10분도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쵸. 심지어는 뭐 데스크가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올린 기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철저법도 틀린 기사들이.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남들이 비판을 할 때는 나는 사실만 썼는데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겠네요, 진짜. 예. 아. 그 본인이 들인 노동값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나 사회에서 그거를 밸류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뉴스 소비자인 우리들은 각각의 개인들은 이렇게 언론을 볼 때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짜 뉴스보다도 가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짜 믿음. 아. 가짜 믿음. 우리가 윤석열 후보랄지 이재명 후보랄지 요새 그 전두환 관련해서 공과를 논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중들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두환 때가 그래도 좋았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개발 독재를 해야 우리나라는 잘 살아, 성장을 해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지금의 중국이에요. 아. 그렇게 믿으면 중국처럼 되자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보편적인 가치는 최소한 뭐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모습으로는. 그쵸.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좀 손을 잡고 같이 가는 모습이지 개발 성장을 위해서 독재와 자본주의가 정경유착이 같이 가도 괜찮아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믿는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툭툭 던진단 말이죠. 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고 네.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서 가짜 믿음에 기대는 거죠, 사실은. 당장의 표 때문에. 그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믿고 있기 때문에. 아. 본인도 유권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고 자기 확신이 더 강하게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아. 그러면 정치도 부추기죠. 언론도 아무 소리 안 하죠. 그리고 유권자는 원래 믿고 있었던 거 계속 믿게 되죠. 뉴스에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퇴행을 합니다. 아. 80년대식으로 퇴행을 하고 중국식으로 퇴행을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한테 거꾸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중국식으로 그러면 돈만 잘 벌고 대충 연성 독재해서 사람들 이렇게 다 감시하고 그러면 좋겠냐고. 너무 싫죠. 네. 예. 아.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나 정보 속에 뉴스 속에 숨어 있는 가짜 믿음, 옛날 믿음들이 있거든요. 네. 구태 믿음들이 있어요. 네.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치 여기에 출연해 주신 것처럼 기자님 인터뷰 덕분에 되게 고품격이 됐습니다. 역시 KBS의 정말 얼굴 최강시사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MBC와 SBS가 못 따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네. 최경영 기자님이 있기 때문에. 네. 기자님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자,
기자님 따로 출연료 챙겨드려야 될 잠깐 것 같아. 10분을 우리 어. 프로가 지금 40분인데 10분을 최경영 아, 근데 기자님께서 너무나 의미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에 나 닭살 돋았잖아. 그러니까 보잖아요. 이게 응. 우리가 진짜 가짜인지 가리기 위해서는 개인들도 사실은 엄청난 좀 노력이 필요한 필요하네. 거야.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 대충 나랑 생각이 일치한다라고 음. 믿는 언론 혹은 유튜버 거기에 그냥 나를 맡겨버리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맞겠지. 나랑 생각이 똑같겠지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게 문제여서 참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걸 예. 귀찮아서 안 해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야. 맞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근데 다음 보니까 네. 가짜 뉴스에 가장 잘 속을 만한 사람한테 연락하라고요. 네. 음. 뭔지 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잘 속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한번 출연했는데 본인이 좀 아쉽다고 해가지고 아. 네, 우리 산이산이 곽수산이 어. 아, 이 컬러링 이거 거의 우리 엄마 느낌인데. 네, 여보세요? 네 곽수산 씨. 아, 네, 곽수산입니다. 아, 톤 자체가 너무 인위적이에요. 원래 지금 얘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닙니다. 얘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텐션이니까요. 그렇죠. 지난번 출연을 좀 뭔가 아쉬워해서 다시 한번 연결을 드렸어요. 그 곽수산 씨 뉴스 보죠? 저요? 예. 네. 아, 저는 항상 삶이죠. 제 삶. 아. 뉴스가? 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 지금도 지금 무슨 기사 보는데요? 지금이요? 개국 10주년이라는데요, 어디가? 어디가요? 어디가? 그 나오는 기사들 언론에서 다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나오는 기사들. 아, 과거에는 제가 약간 무작정 믿었는데 이제 네. 또 언더 시사평론가로서 언더 시사평론가. 또 이 기사를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음. 요즘에는 좀 잘 이렇게 바로 믿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어딘가 나가서 브리핑 같은 거 할 때 그 팩트 네네네. 체크 같은 거 좀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팩트 체크요? 그 기사를 보고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다루는지 보죠. 그래서 직접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럼 그 은밀하게 나오는 찌라시 같은 것도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아, 찌라시 많이 받아봤죠. 그런 이야기는 어때요? 선택적으로 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믿고 싶은 게 있고 관심 없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주로 찌라시인 걸 알면서도 믿는 것들은 이제 주가 관련된 거죠. 아, 이거 쏜다. 아, 이거 뭐 그치. 하나 뜬다 곧 있으면. 나도 믿었잖아 그거. 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그래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리딩방 같은 데서 사기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어떤 기사예요? 어떤 가짜 뉴스요? 뭐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 아, 가짜 뉴스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가짜 뉴스가 이제 임팩트들이 있는 거는 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 백신 있잖아요. 예, 예. 백신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많죠. 그래서 그 백신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뭔가 신중하거든요. 이제 최근에 오늘 떴나요? 하여튼 오늘 봤던 거는 저는 이제 팔로우가 다 돼 있으니까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니까요. 그래서 그 무슨 백신에 뭐 미생물 있다 뭐 이런 거. 아. 이런 것들 보고 저는 이제 바로 안 믿죠. 백신에 미생물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맞으면 취조를 안 해요, 왜? 된다. 아, 안 된다. 미생물 같은 게 발견이 맞으면 안 됐다. 된다. 뭐 그래요? 이런 뉴스들이 아.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 그게 이제 어쨌든 가짜 뉴스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가짜 뉴스를 없애려면 네.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반 시민으로서 아니면 언더 시사 평론가로서? 아, 사실 음. 그 가짜 기자들이 없어야 되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네. 이제 워낙 그 기사들이 신속하게 뭔가 관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확인을 정확하게 안 하고 이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의심하는 거 먼저. 아, 우리가 소비자로서 뉴스 소비자로서 소비자로서 일단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맞나라는 의심을 먼저 가지면은 당할 일이 좀 적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방송 내용은 좀 만족스러우세요 개인적으로? 아, 매우 불만족. 아 미리 질문 좀 던. 그러니까 질문지를 아 줘야겠다. 미리 질문 질문 줬잖아 좀 수산아. 던져줘. 아니 같이 다음엔 전날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보고 아, 네네. 네, 한 번 더 기회 일주일 전안 드릴게요. 되나? 일주일 일주일 전 알겠어요. 곽수산 씨죠? 예, 예. 아니 곽수산 씨, 네네. 저 썬킴인데요.
어떤 거요? 저 썬킴인데 네, 똥김 형님. 여기서도 콸콸콸 한번 해주세요. 가짜 뉴스가 콸콸콸. 거침없는 녀석들 가짜뉴스 타파를 위한 방송 퀄리티가 콸콸콸.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썬킴님 역시 약간 꿈틀거리는 생선 네, 같아요. 생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최경영 기자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네. 여기서 우리는 계속 의심해야 된다. 음. 아무리 우리가 믿고 다른 언론이라도 계속 의심의 눈을 보여야만 네. 그분들도 우리의 이런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지적을 해준 것 같아요. 썬킴님 전화 연결할까요? 그냥 할까요? 왜 나 안 하려고? 아니 뭐 있어요 사람이? 해볼게 한번. 누구 받을까요? 안 받으면 끊으면 되지. 네, 맞아. 안 받으면 끊으면 돼. 의외로 저희가 인간관계가 저희가 나요. 저는 좁거든요. 다 저는 겹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기 때문에. 제니퍼님 다시 연결하면 좋겠다. 여보세요? 예. 네, 접니다. 아, 예. 무슨 일이십니까? 예. 지금 낮술 하셨어요 지금요? 아니에요. 지금 저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바쁘세요? 빨리. 예, 무슨 일이세요? 잠깐 지금 인터뷰 가능하세요, 작가님? 아유, 안 돼. 지금 안 돼. 거부다.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씹혔어 나! 씹혔어! 야 최초다 최초. 이런 젠장. 누구세요 근데? 왠지 안 하고 싶어 누구세요? 김어준 씨 아니에요? 김어준 씨? 김어준 씨 아니라 목소리가 이게 저기 김성 작가님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작가, KBS에서 지금 프로그램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나는 김어준 씨인 줄. 이 방송 작가계의 살아있는 화석이신데 아. 씹혔어 나! 편집이 되면 좋겠지만 그냥 네.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가짜 뉴스는 왜 나쁜지 저희가 한마디씩 하고 가짜 뉴스로부터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깨달음이 있다면 한마디씩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자면 최경영 기자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믿음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로 구글링을 해야겠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요거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팩트 체크만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언론들이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열심히 보시면서 네. 다른 언론들 시간을 어차피 들여야 돼. 그러네. 노력을 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도 댓글 같은 데 보면 가짜 뉴스가 지금 팽배해 있어요. 오윤혜가 천재다. 아니 이거 정말 가짜 그거는 뉴스거든요. 주변 지인들 방송인들이 다 인정해 준 거라니까요. 박지훈 씨가 인정하면 다 인정한 잘한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한다. 그 주장을 하려면 오윤혜가 왜 천재인지를 한 줄씩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래요. 뭐요? 출처와 누가 썼는지만 정확 그것만 한번 보더라도 1차 필터링은 돼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다 KBS다 한겨레다 도메인 주소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나와요. 일단 이 URL이 그런 다음에 어떤 기자가 썼다. 요 두 가지만 확인해도 일단 이것이 가짜 뉴스인지 출처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출처가 있다는 것은 가짜 뉴스면 임마애가 가짜 뉴스 퍼뜨린 거고 네. 없으면 이거 정말 가짜 뉴스고.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동아.com이고 이런 거 됐습니다. KBS는 네. kbs.co.kr 이런 식으로 네. 출처와 어떤 기자가 썼는지 요것만 일단 보고 넘어가면 1차 필터링이 된다. 메인 언론사들 지상파 언론사 분들은 소명의식 갖고 좋은 가짜 뉴스 말고 좋은 뉴스로 보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비난하지 마시고 이게 왜 이런가요를 그 기자님 이제 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메일 같은 걸로 보내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돼요.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 좀 시정해 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럼 그분들 부담을 또 느낄 수 있어. 저 팩트 시정 안 체크 열심히 되던데 하겠지. 저는 과거에 시정하려고 기자한테 에이, 컨택해 본 적 있는데 제가 SNS에 네. 가끔씩 그 외신 기사들 네. 이거 번역 잘못했는데 해가지고 제가 SNS에 올려요. 네. 바로 그 기자님이 메일이 와요. 썬킴님은 유명하니까 그런 거지 저는 이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언론사 분들도 소명의식 잊지 마시고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또 찾아올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 저희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거침없는 녀석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세모단 세모단 화이팅!